그런데 내가 땅이 5억이고 집이 10억이야 가령. 근데 이게 한 15억 정도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10억밖에 못 받아. 그러면 억울하시죠. 그러면 다음 단계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사드리고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며칠 엄청 추워졌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방송 켜고 여러분들 만나니까 참 23년 쉬운 해는 아니겠지만 다 같이 우리가 열심히 잘 극복해 나가는 한 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동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여러 가지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했는데 오늘도 제가 연말에 방송한 것처럼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 보상학만의 보상받는 비법을 한번 말씀드리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전에 제 방송을 보면 아마 제 친구분인데 20년 이상 토지보상이라든가 이 감정평가사분이 아마 그 방송하신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가사님한테 질문을 하고 이제 그 평가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질문을 하고 평가사가 얘기해주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입장 또는 제가 현장에 가서 의뢰인들을 서포트했거나 제가 평가사님들을 대할 때의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또 PD님이 예전 PD님이 또 아무튼 정규직에 또 이렇게 입사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또 새로운 또 우리 PD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됐고요. 또 평상시에도 제가 좋아하는 또 후배님이기도 했는데 새해에 또 이렇게 새로운 PD님과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긴장도 좀 되고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전 PD님 같은 경우도 이제 반 토지보상 전문가가 돼가는 입장에서 정규직에 돼갖고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앞에 계시는 우리 PD님도 토지보상에 대해서 반 전문가가 될 때까지 열심히 새로 이렇게 알려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우리 PD님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내 땅이 토지보상에 들어가요. 토지보상에 들어가는데 감정평가사가 통상 2분에서 3분이 나오시거든요. 그럼 내 땅과 지작물, 그러니까 뭐 영업보상 집 다 포함해서요. 그랬을 때 우리 PD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감정을 해주는 거에 따라서 내 보상금이 결정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PD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감정해 주신 분들 그대로 따라갈 것 같아요. 주는 대로 받는다? 네. 아, 그런 분은 생각보다 별로 없고요.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 금액,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방식을 거쳐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상 처음에는 사업시행자, 시공사, 주민추천이라는 감정평가사 3분이 오셔서 하시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토지주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세요. 내가 이게 우리 집이 대대로 물려받은 300년 된 땅인데 조상이고 할아버지가 사셨고 집이 여기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까 우리 PD님처럼 주는 대로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뭐 여름 같으면 막 바카스 까다가 드리고 수박 잘라다 드리고 심지어는 가실 때 차비하시라고 이렇게 주려고 하시는 분도 저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실 게 있어요. 그분들은 토지보상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PD님이 준 돈을 그분들이 받을까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절대 받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프로예요, 프로. 절대 받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평가사를 만나면 어른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사들이 싫어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뭐 대대로 땅을 물려받았고 이 집이 뭐 누가 할아버지가 뭐 어려운 상황에서 몫으로 집을 지었고 이런 얘기들이 가장 평가사들이 싫어하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미리 준비를 할 것 같아요. 미리. 그러니까 대략적인 내가 물건상 금액이라든가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어떻게 보면 미리 드리든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하냐 어른들 보면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게 뭐 개집이 얼마짜리인데 담장이 얼마짜리인데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개집을 10만 원에 샀다면 그걸 얼마를 주겠습니까? 15만 원, 20만 원 아닐까요? 그래 봤자. 그래서 그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안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처음에 협의금액 감정하실 때는 이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물건 산 거, 그런 것들 또는 뭐 그런 설계한 것들, 그런 자료들을 미리 사전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드리는 게 좋다. 그리고 이왕이면 좀 굵직굵직한 걸로 해달라고 그 사람이 편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협의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금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만족하시면 받으면 돼요. 그리고 60일 안에 세금 신고하셔서 돈 내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땅이 5억이고 집이 10억이야 가령. 근데 이게 나 한 15억 정도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10억밖에 못 받아. 그러면 억울하시죠. 그러면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걸 뭐냐면 쉬운 말로는 두 번째 흥정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수용 재결이라고 해요. 그러면 잊지 마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돈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 절대 돈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못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나 이 돈 협의 금액 집 5억 땅 5억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 내 거 다시 해줘. 이거를 수용 재결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협의 금액이라는 건 뭐 거기에 봉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뭐 1월 1일이면 1월 30일까지 돈 받아가라 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을 말을 하는 거냐면 그 기간이 지나잖아요. 이 토지보상법은 절차법이라고 하거든요. 순서법에 따라서 그게 지나가면 우리는 야, 내 거 감정 다시 해줘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청을 했는데 1년 안에 그걸 안 해주잖아요. 그럼 이건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통상 어떻게 하냐면 요청을 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전달을 해요. 뭔 전달이냐? 이분은 이 토지나 이 지작물의 값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니 다시 한번 감정을 해주세요 라는 뜻이 바로 수용 재결이라는 뜻이거든요. 통상적으로는 보통 한 5, 6개월 정도 걸리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시자고요. 5, 6월이나 7월이면 돈을 그때 받는 거예요. 절대 먼저 받으시면 협상은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평가사님이 시공사에서 1명,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지토위에서 1명이 나오세요. 그러면 요때 비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뭔 비법이냐? 이제 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연락이 와요. 현장에 언제 오신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저희는 답답한 의견서를 저희가 보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아쉽다라고 해서 저희가 드론도 찍고 뭐 비교 표준지도 찍고 해서 그러한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가 병원 가면 피 뽑고 소변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렇듯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이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써서 보내놔요. 보내놓으면 이제 현장 검증을 언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가죠. 가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가 있냐면 의견서 숙지는 기본이에요. 그러면 수용 재결은 두 번째 감정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2명의 평가사가 오세요. 그러면 대부분 제가 현장에서 본 걸 말씀드릴게요. 남자분이나 여성분들, 어머님들이 오셔갖고 뭐라 하냐면 어떤 분들은 공격형, 막 하지마 막 난리를 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읍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왜 현장을 가시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첫째, 저희 같은 법무면에다 의뢰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도대체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맞잖아요. 뭐 모르겠는 거 불안한 거야. 난 내 전 재산이 걸린 건데 얘네들이 도대체 뭐는 됐다고 하는데 서류가 접수는 된 건지 일을 하는 건지 의뢰인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가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희는 가면 평가사님의 의견을 좀 편을 들어드려요. 왜 그런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의 비법이라고 했으니까. 의견서를 갖고 어느 법인 가보면 평가사님이나 막 시청 공무원이나 국토부들한테 와, 이게 억울하고 이게 억울하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시고. 싫어요. 그럼 저는 사전에 뭐 하냐면요. 얘기를 해요. 의뢰인들한테 이제 저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지작물 있잖아. 그거 얘기 좀만 덜 하자. 그 얘기하지 말자. 또 얘기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머니 웬만하면 큰 소리 내지 말고 뭐 중요한 거 아닌 다음에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사전 얘기해요. 평가사 만나기 전에. 그렇게 이제 어머니 이런 말씀을 다 드려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평가사가 오세요. 뭐 시청 관계자고 한 두세 명이 오시면 저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뭐 방송에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고요. 정말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문제가 없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가사님들한테 아유 좀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있고 입장이 있으니 좀 면 좀 살려주십시오. 요 정도 얘기밖에 안 해요. 때때로는 평가사님들의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해요. 입장에 서서 얘기하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또는 그들이 편하게끔 해줘요. 왜 그럴까요? 이 세경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사업 시행자 측에서 그 평가사 둘을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건 저희 주관적 판단입니다. 아무래도 시공사는 시행사의 입장에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선정을 하니까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뻔히 그 사람들은 알아요. 현장을 가면 또 엄마들이 와서 난리치겠구나. 아버지들 와서 난리치겠구나. 또 30분 1시간씩 들어줘야 되겠구나. 뭐 이 나무를 우리 할아버지가 3,000그루를 심었는데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 하냐면 평가사들이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목록에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말 듣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의견서 썼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3, 4일 잠 못 자면서 쓴 거예요. 그러면 하나 얘기를 할게요. 이미 감정평가 나오기 전에요. 이미 다 그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같은 법무법인이 거기 갈 필요도 없어요. 맞잖아요. 의견서 쓰고 보고 현장 답사해서 사인하고 가면 되잖아요. 굳이 우리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의뢰인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두 번째, 의뢰인하고 평가사님하고 냅두면 옛날 고리짝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땐 저희가 사회자가 돼요. 적절한 밸런스를 맞춰주잖아요. 사회자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통상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가사님의 편이 한 6이면 의뢰인 편이 한 4, 평가사님의 편이 7이면 의뢰인의 3. 웃기지 않아요? 아니 돈을 더 막 해갖고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평가사 편을 들어요? 그쵸? 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평가사들은 우리가 자기를 편하게 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배려이기도 하고 종국적으로는 뭐야? 우리의 목적은 감정평가를 올리는 게 목적 아니에요? 뭐 수입료를 받았던 뭐를 했는지 몰라도 그래야지 그분들도 뭐 수익이 생기고 많이 생겨야 뭐 우리 변호사님도 업무하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평가사를 배려하는 듯 보이나 결국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그분을 평가사를 설득함으로 해서 편안하게 해줌으로 해서 결국 그분들은 알거든요. 우리가 중재라는 것 주위에 있는 거. 근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하십시오는 이분이 할 얘기를 우리가 줄여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평가사님들에게 핵심 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린다. 이게 오늘의 보상왕이 현장을 갔을 때 하는 제스처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가 수용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시청이나 국토부에다 물어봅니다. 어디 평가에 어떤 분이 오시냐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뭐 의뢰인 분께서는 뭐 굳이 거기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관심 있는 분은 하셔도 됩니다. 감정평가협회에 가보시면 그분의 이름을 치시면요 사무소까지 전화번호가 다 떠 있어요. 사진까지. 그러면 저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아, 여성분인지 꽃미남인지 꽃미녀인지 뚱뚱하신지 성격 안 좋게 생기셨는지 우리가 이 관상이라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보고 연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을 접하면 제 입장에서 훨씬 그분을 접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전적으로 그분에 대한 정보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평가사님들한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엇보다 1월 27일 금요일이거든요. 오늘 불금이잖아요. 불금. 1월의 마지막 밤인데 제가 12월에 여러분들을 뵙고 저도 여러분은 절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로 대화한다는 느낌을 한 달간 아주 간절히 갖지 않았나 싶어요. 싶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다시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좋고요. 요 며칠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추웠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겨울나기 방식이 좀 웃기긴 하지만 추워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겨울이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따뜻한 봄을 기다리시면 어떨까 싶고요. 앞으로는 더 다양하게 저희가 열심히 일주에 뭐 하나 또는 2개씩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2023년 첫 해 1월 27일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여러분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댓글이나 이런 거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서 다음 방송에 컨텐츠로 좋은 내용으로 연구해서 방송을 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보상왕이었습니다.